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관련된 엄청난 특종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공급하기로 했던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가 제때 공급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폭삭망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물게 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을 거의 견제하면서 러시아와 바짝 밀착을 했는데 러시아의 무기를 팔아서 한몫 챙겨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김정은의 개꾸미 하늘에 천벌을 받아 가지고 폭삭망했습니다. 지금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죠. 그리고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침략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푸틴도 김정은 외에는 무기를 주는 데가 없죠. 김정은 본인도 러시아만 지금 무기를 팔아가지고 겨우 지금 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갈수록 무기가 고갈되고 있고 북한산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푸틴에게 죽기를 했던 무기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강도 지금 물에 잠기고 포탄이 물에 잠기고 공장이 망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놈이겠습니까? 먼저 무기를 주고 돈을 나중에 받는지. 그런 놈은 아니죠. 그니까 무기를 주기 전에 이미 엄청난 그 액수의 차관을 먼저 끌어당겼고 또 쌀 10만 톤 이상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도 얻어오고 이미 무기도 주기 전에 푸틴으로부터 막대한 돈과 물자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푸틴으로부터 요구받은 물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겠다 약속을 다 했겠죠. 그런데 받아놓고 지금 줘야 될 물량들이 이번에 생산해 놓은 군수물까지 몽땅 물에 잠기는 바람에 폭삭망했습니다. 지금 자강도 일대에 북한의 대형 미사일 공장, 포탄 공장, 여러 공장이 집결해 있습니다. 지금 신의주 문제가 아닙니다. 신의주는 이제 사람이 죽고 농산물이 쓸려 나갔기 때문에 인민의 피해가 왔다면 자강도 바로 김정은 정권의 피해가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자강도 관계의 트랙터 공장이라고 이름을 달았지만 여기에 이제 미사일 방사 포탄 어뢰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자강도에는 미사일 제어기기 탐지기 그리고 자강도 미사일 발사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중요한 군수공장이 자강도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가 내리면서 평안도 일대의 피해보다 내륙이 피해가 더 컸는데 자강도 군수공장이 몽땅 물에 잠기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종을 보도했지만 중국에서 일부 들여온 새로운 설비들, 그니까 이제 무기현 대화를 위해서 새로 들려온 설비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박살났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이제 푸틴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 미국에서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제 북한 지역을 쭉 보니까 신의주에 있는 천막보다 자강도에 있는 천막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자강도 지역에 더 많은 이재민이 나왔고 특히 군수공장이 물에 잠기면서의 일대가 지금 초비상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수명줄인 무기 수출이 막히면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게 지금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청력을 다하고 있는데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쫄딱 망하게 된 상태입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에게 하늘이 벌을 내려가지고 김정은에게는 무기를 만들 수 없게 만들고 푸틴에게 무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두 남자가 폭삭망해 지옥으로 빠질 그런 길이 빨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익히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여기서 문제는 상관없는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한 점이다. 상관없는 국가라고 하면 통일 안 하고 그냥 따로 살면 된다. 하지만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이상 김정은은 한국을 이기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더군다나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북한이 매년 민감하게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실시됐다. 강 건너 불 보듯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올해 김정은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해 힘을 덜 들이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월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의 무인기 성능시험을 현지 지도했다. 이어 8월 27일에는 240mm 방사포 무기체계의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 자폭형 무인기 성능시험은 한국의 K2 전차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험 사격한 240mm 방사포는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재래식 무기다.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 땅을 정조준하는 무기체계를 선보이면서 대남 공격과 위협이 목적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사일 시험 발사나 전군을 동원해 하계 훈련을 확대 실시하는 대응에 비하면 비용과 노력이 훨씬 절감되는 방식이다. 또한 국정원이 8월 26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충분히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여름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북한은 이 부담을 피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대응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무기 개발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실익도 거두고 있다. 김정은이 이번에 현지 지도한 자폭형 무인기는 K2 전차 모형의 수직으로 낙하해 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폭형 무인기는 사실 새로운 개념의 무기는 아니다. 한국군은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적의 레이더를 파괴하는 이스라엘 하피 무인기를 1990년대 도입한 적이 있다. 북한도 그동안 자폭형 무인기를 소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다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를 파괴하는 무기로 무인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자폭형 무인기는 제작 비용은 저렴한 데 비해 다양한 표적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도 평가한다. 북한이 자주 시험 발사하던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이 가능하지만 자폭형 무인기는 저소음, 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아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적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자폭형 무인기를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당시 러시아 측이 북한에 선물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선물받은 자폭형 무인기를 본떠 자체 제작에 성공한 것이라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 강화에서 큰 성취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무인항공 공업부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나아가 러시아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기도 공급하는 후방 군수공업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정은의 이번 현지 지도는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해 직접 품질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의 대러 무기 품질 보증서 발행은 작년 한미 연합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 작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김정은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들을 현지 지도한 바 있다. 북한 매체는 소총을 쏘는 김정은의 모습도 보도하면서 그가 국방경제 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방경제 사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국방사업이 곧 경제사업이라는 뜻인데 무기 수출로 외화 획득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작년 8월 군수공장을 연속 현지 지도하기 직전인 7월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무장장비 전시회의 023에 초청했고 그 이튿날 7.27 전승절 열병식에 쇼이구 장관과 주석단에 함께 올라 북한 무기체계를 종합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그리고 작년 9월경부터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다량 넘어가면서 북한에 대러 무기 수출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